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심지어는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광속으로 변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빛의 속도로 변화한다. 세상만 변할까요? 주변 모든 사람들도 다 변화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만 변화하는 게 또 아니죠. 나 자신도 끊임없이 변화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 몸무게가 3, 4kg 정도 아주 작은 그런 존재로 태어나지만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변화하잖아요. 성인이 된 이후에 키나 몸무게는 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체, 우리의 세포, 우리의 피 모든 것은 계속 새롭게 생성되고 변화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학습과 경험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경가소성은 우리의 존재조차도 우리의 정체성조차도 끊임없이 바꾸게 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다만 우리의 삶에서 이 변화를 내가 당할 것인가,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 그 부분의 차이일 뿐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삶에서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 변화를 당할 것인가, 내가 변화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포지션을 가질 것인가, 변화에 이끌려가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될 것인가. 만약에 지금 우리의 삶에서 뭔가 고통이 왔다면 이 고통조차도 더 큰 변화를 하라는 메시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게 온 이 고통은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변화를 능동적으로 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고 다른 모든 사람도 변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세상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는 마찬가지로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변화해야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존재로 또 내 정체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러한 내 자신의 변화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세상에 수많은 자원들과 연결을 짓고 내 삶에 어떤 성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변화를 볼 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몸은 계속 변화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헌혈을 하면 피가 300 몇 cc가 빠져나가는데 피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피를 뽑아내도 우리 몸에서는 새로운 피를 또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세포가 계속 새롭게 바뀌고 있죠. 우리 신체는 이렇게 변화합니다. 우리 신체만 그럴까요?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수많은 학습과 경험에 의해서 신경회로의 배열과 조합이 바뀌게 되고 또 새로운 그러한 자극과 정보 중에서 특정한 정서적인 경험이나 반복된 경험에 대해서는 전용 신경회로를 구축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기도 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세상 모형조차도 끊임없이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는 존재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도 우리의 뇌는 또 이중성을 갖고 있죠. 변화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 변화 속에서 나의 존재와 정체성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가 갖고 있는 일관성, 현상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또는 익숙함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 뇌는 그러한 변화를 거부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 왜 변화해야 될까요? 변화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변화하지 못했을 때 당장에 변화하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그 편안함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했을 때 얻게 되는 삶의 성취 결과를 놓칠 수 있다. 우선에 변화하지 않는 안락함을 느끼기 위해서 변화했을 때 찾아오는 그 고통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나는 내 삶에서 더 큰 그런 고통을 맛볼 수도 있다. 변화하지 못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화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반복되면 그 생각은 특정한 정서를 묻히게 되죠. 우리의 말을 반복하는 것도 특정한 정서를 묻히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특정한 정서가 강하게 묻거나 그것이 일관성을 가지거나 지속될 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마음이라고 하지 않나요? 마음 말이에요. 마음.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마음,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지게 보인다. 또는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변화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럼 우리의 이 마음,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마음에서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곳이 어딘가요? 바로 우리 뇌죠. 뇌. 그럼 뇌는 컴퓨터를 비유하자면 우리 몸이 하드웨어라면 우리 뇌는 소프트웨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뇌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되는 우리 뇌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바꾸어 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변화할 수 있다. 왜? 마음과 몸은 심신 상관성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면 하향식을 통해서 신체 몸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음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을 바꿀 수가 있다. 우리 몸이 바뀌게 되면 바뀐 그 몸의 모든 자극과 정보는 다시 뇌에 피드백되기 때문에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고 건강한 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뇌에 다시 피드백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죠. 이걸 우리는 심신상관성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다 바뀐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그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을 바꾸는 작업 말이에요. 우리 뇌 속에 이 신경 회로의 조합과 배열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컴퓨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되죠. 또는 업그레이드 하면 되죠. 근데 우리 뇌는 어떻게 그러면 그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요? 그건 반복적인 새로운 학습과 경험 아닐까요? 그 반복적인 학습과 경험을 중요한 건 누구나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학습과 경험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이 학습과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 속의 프로그램이 바뀔 수 있고 또 신경회로의 조합과 배열이 바뀔 수 있다. 자, 단적인 예로 우리의 생각을 반복을 한다면 그 생각이 만약에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한다면 그 긍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면 특정한 정서가, 생각에는 정서가 묻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과 정서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만든다 했잖아요. 반복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네.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뇌예요. 그러면 생각을 특정 생각을 긍정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인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가 만들어진다면 긍정적인 행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신념이 된다면, 신념 말이에요. 신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근데 NLP에서는 생각뿐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말이죠. 말은 뇌 신경회로와 연결되어 있어요. 말을 바꾸면 우리의 신경회로의 시냅스 연결의 조합과 배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특정한 경험을 반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경험은 뇌에 기억화됩니다. 기억화될 때 뭐로 기억화시키나요? 언어로 부화해서 기억화시키거든. 그럼 언어로 부화될 때 특정한 정서가 코팅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바꾸는 거예요. 경험을 바꾼다는 건 뭘 뜻하나요? 우리의 뇌의 전용 신경 회로를 우리의 반복적인 말로 인해서 전용 신경 회로를 바꿀 수 있다. 우리의 전용 신경 회로가 결국은 뭐냐면 신념이에요. 우리의 신념은 전용 신경 회로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 특정한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신념화된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의 경험이 언어로 부화해서 뇌에 저장될 때 특정한 정서가 묻어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특정한 그러한 언어를 반복함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경험이 뇌의 전역 신경에 딱 각인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면 말이, 거기에 대한 뭐가 나오냐면 감각이 만들어져요. 감각. 우리 뇌는 두개골 안에 있다 했잖아요. 바깥 세상을 직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5가지 감각,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과 정보에 반응해서 작동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언어적인 부분으로 특정한 언어를 반복하는 것도 우리의 경험과 같은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고리예요. 중요한 거예요. 특정한 언어를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그 특정한 언어와 관련된 감각을 생성시킨다면 이 감각이 결국 우리의 신념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신념은 경험에 의해서 생긴 그 감각에 의해서 신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뇌의 속 소프트웨어를 바꿀 수 있는 그 고리가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잡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분절이라는 거예요. 분절. 자, 분절. 스키 선수들이 아주 이제 프로급, 아주 수준 높은 스키 선수들이 스키를 타는 거와 초보자들이 타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준이 높은 스키 선수들의 그 동작들을 전부 다 촬영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수준 높은 선수들이 갖고 있는 뭐가 있을까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특성. 그 공통적인 성공한 선수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가져와서
그것을 분절, 나누었단 말입니다. 나누어서 초보자들에게 강습을 시킨 후에 네. 이 초보자들의 스키 실력을 보니까 급상승하더라. 급상승하더라.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것을 분절해서 하나하나 나누어서 반복 학습. 그러면 이 분절한, 나누어서 받아들인 그 학습은 성공한 수준 높은 그 선수들이 갖고 있는 우수성과 탁월성이에요. 그 우수성과 탁월성을 그대로 모델링해서 이 초보자들에게 가르친 후에, 훈련시킨 후에 그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일반적인 그러한 학습보다는 훨씬 더 탁월한 결과가 나왔더라. 그것이 뭐냐면 가속 학습. 우리 모델링이 다른 말로 하면 가속 학습이에요. 아, 분절을 한다면,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우수성과 탁월성, 그 핵심을 알아내고 그것을 찾아내서 누군가에게 그대로 접목을 시킨다면 그 사람도 성공한 사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뭔가요? 누군가 할 수 있다면 다른 누군가도 할 수 있다. 조금 더 말을 바꿔본다면 누군가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